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연금이 갑작스런 지정학적 위기에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말이죠. 중동에서 큰 분쟁이 터져서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심장부 같은 곳이 딱 막혀버린다면 우리 자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로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 건데요.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한번 풀어가 볼게요. 먼저 가상의 위기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고요. 이 충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를 통해 샅샅이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퇴직연금 투자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과 실행 계획까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시대의 핵심 교훈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2026년으로 한번 가보죠. 이란의 핵시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란이 즉각적인 보복에 나서는데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르무즈 해협은요, 전 세계의 바다를 통해 운송되는 원유의 거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대동맥 같은 곳이죠. 이 상황을 두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뭐라고 했냐면요. 잠재적으로 역사적인 에너지 공급 충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유가가 좀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 경제 시스템의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엄청난 경고인 거죠. 이제 지정학 리스크는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위기가 왜 곧바로 바로 나의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이 숫자 70%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무려 70%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만약 여기가 막힌다? 그럼 유가 폭등은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충격은 물가로, 또 금리로, 환율로 연쇄적으로 퍼져나가서 결국 우리 모두의 퇴직연금 계좌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기가 금융시장을 어떻게 강타했을까요? 특히 우리 투자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ETF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지갑 변동이 일어났을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그 충격의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충격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퍼져나갑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요. 당연히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유가가 폭등하겠죠? 그럼 원유 선물 ETF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면서 급등합니다. 2차적으로는 이렇게 오른 유가가 다시 물가를 자극해요.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꺾이면서 성장주 중심의 시장 전체를 짓누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차 파급 효과.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긴장이 계속되니까 방산주 ETF는 오르는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금이 아니라 달러로 확 쏠리면서 오히려 금 ETF는 힘을 못 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분쟁이 터지고 나서 약 45일 동안의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원유 선물 ETF인 USO는 무려 50%가 넘게 폭등했죠. 그런데 모두가 안전자산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금 ETF GLD는 오히려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걸까요? 바로 여기에 새로운 시대의 투자 전략을 위한 핵심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쟁 나면 금은 사라는 아주 오래된 투자 공식이 와르르 깨져버립니다.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찾은 건 금이 아니라 미국 달러였던 거죠. 강력한 달러와 높은 금리 환경이 금의 매력을 확 떨어뜨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투자 환경에 들어섰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점을 명확하게 알았으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특히 우리나라 퇴직연금 계좌처럼 여러 제약이 있는 현실에 딱 맞춰서 설계된 3단계 포트폴리오 전략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을 짜려면 먼저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부터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일반 계좌랑 좀 다르거든요. 일단 국내에 상장된 ETF만 살 수 있고요. 레버리지나 인버스처럼 변동성이 튼 상품은 아예 투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 자산은 전체 자산의 70%를 넘을 수 없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규칙 안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조가 바로 이 3단계 포트폴리오입니다. 전체 자산의 70%는 안정적인 코어 자산으로 든든한 기반을 다지고요. 20%는 초과 수익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위성 자산, 그리고 나머지 10%는 혹시 모를 위험을 막아주는 해지 자산으로 구성하는 거죠.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코어는 미국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우량 채권 ETF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성은요, K방산이나 에너지 기업 ETF처럼 이번 위기 같은 상황에서 초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알파 엔진 같은 부분이고요. 마지막 해지는 유가가 오르면서 생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막기 위한 물가 연동체나 또 달러 강세에 대비하는 달러 선물 ETF로 구성해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들어두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포트폴리오 구조를 만들었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굴릴지 알아봐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미래를 족집게처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계획, 즉 플레이북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시나리오별 행동 계획입니다. 우리만의 투자 플레이북인 셈이죠. 만약 전쟁이 더 심해져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선다? 그럼 우리는 계획대로 원유 ETF 비중을 늘려서 대응합니다. 반대로 상황이 좀 애매한 교착 상태에 빠져서 유가가 80에서 95달러 사이에서 움직인다면 K방산이나 에너지 기업 ETF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분쟁이 해결돼서 유가가 70달러 아래로 안정되면 그때는 원유 ETF에서 얻은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시장의 중심인 S&P 500 ETF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기준을 세워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가상의 위기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새로운 투자 시대의 핵심 원칙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3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전쟁 나면 금이라는 낡은 공식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둘째, 지정학 리스크는 더 이상 피해야 할 돌발 변수가 아니라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관리해야 할 상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의 여러 규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귀찮게 하는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장기 자산을 지켜주는 아주 현명한 안전장치라는 사실입니다. 블랙록의 이 한 문장이 새로운 시대의 투자 철학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리스크를 무조건 무서워하고 피하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리스크의 성격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걸 통제 가능한 형태로 잘 짜맞추는 능력, 즉 구조화하는 능력이 바로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대응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산을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발전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